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 홍승기입니다. 시대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분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중국 전문가 모셨습니다. 멀리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중국학을 가르치시는 송재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재윤입니다. 캐나다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꼬였습니까? 아, 그렇죠. 꼬였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고, 예. 저희가 이제 뭐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을 찾다 보면 어디서 어떤 잡 오프닝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 잡았던 잡은 그 미국 남부의 테네시 대학에서, 예, 거기서 이제 가르치다가, 예. 그때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경제 그 에코노믹 다운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그때인가요? 예, 그 레먼 브라더스 예. 무너지고 막 오케이.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몰기지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좀 불안불안했었죠.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캐나다에 어떤 잡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 대학을 알아보니까 뭐 제가 잘은 몰랐던 대학인데 꽤 좋은 대학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운 좋게도 제가 붙었고 그때 저랑 같이 테네시 대학에서 있었던 교수들 중에서 그 해에만 같이 한 5명이 떠났습니다. 다른 학교로. 그래 뭐 그런 분위기에서 저도 한번 탈출구로 캐나다로 가봤는데 제가 가본 다음에 든 느낌은 캐나다가 이제 미국 남부에 비하면 미국 그 뉴잉글랜드 지방이라든지 예. 여기에 훨씬 더 가깝더라고요. 문화적으로나 예. 뭐 모든 분위기가. 그래서 뭐 그 나름대로 뭐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가 사실 참 좀 편안했던 게 캐나다 몇 번 안 갔습니다만 네. 가면 참 편안했던 게 네.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있고 예. 덜 화려하다는 느낌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하고 더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렇죠. 미국에 있다가 이제 뭐 뉴욕이나 뭐 좀 큰 도시에 큰 도시 있다가 있으면, 캐나다로 네. 오게 되면은 캐나다가 좀 미국보다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으로도 좀 위축돼 있는 것 예, 같고 좀 작은 나라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작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다 통틀어봐야 한 3,800만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또 엄청나잖아요. 땅덩어리. 땅 큰데 인구의 거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100마일 예. 이내에 전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칠레보다 훨씬 더 긴 나라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서부와 동부는 또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곳은 이제 토론토에서 가까운데 그러면 이제 미국 동부 문화랑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죠. 그럼 지금 살아온 인생의 반 가까이를 해외에서 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그렇네요. 거의 그렇게 됐네요. 엄밀히 말하면 반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99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25년째죠. 25년. 예, 근데 그럼 제가 지금 아직 벌써 이제 50은 넘었단 말씀이고요. 그럼요. 제가 보기엔 예. 40대로 보이는데. 아유, 그러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보낸 소년기, 사춘기, 소년기, 청소년기 네. 네. 그거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은 저 북한산 밑에 자락입니다. 예. 거기 가보면 이제 그린벨트 자연 속에서 제가 자랐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예전에 기자를 하셔가지고 기자촌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언덕이 굉장히 높은 기자촌 마을이고 그 마을에서 지금도 저한테 가장 친한 친구들은 그 어린 시절 친구들이거든요. 그 기자촌은 아직도 남아 있죠. 그 기자촌이 2000년대 초반에 예. 완전히 다 헐려서 지금은 국립공원의 일부가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 있던 그 집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 그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100군데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산이 병풍처럼 쳐져 있죠. 예. 근데 그 집은 다 헐려가지고 없어지고 예. 대신에 그 집터는 공원의 일부가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집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이러면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공원이 돼가지고 우리 옛날 그 마당에 있던 정원수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뭐 옛날 집터에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영혼의 상처는 없구만요. 네, 없습니다. 대학은 그럼 대학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석사 논문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99년에 갔죠. 실제로는 그렇게 늦게 가서 현지에서 정착해서 테너를 받고 예. 쭉 간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요. 그게 근데 제가 완전히 늦은 건 아니었고요. 아주 빠른 것도 아니었지만. 이과면 또 모르겠는데 네. 문과 쪽에서는 드문 일 쪽에서. 아닌가요? 근데 이제 같이 유학 갔던 친구들,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학위 과정을 거쳐갔던 한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되게 나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대학 다니다 보면 한두 번씩 휴학도 하고 좀 놀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주 뭐 행복하게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칼럼을 무척 많이 쓰세요. 예. 무척 많이 쓰시는데 예.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원고지 몇 매 정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99년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영어로만 계속 글을 쓰고 있었죠. 그렇겠죠. 영어로 책 내고 뭐 논문 쓰고 뭐 그러면서 학술 활동만 하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에 우리나라 언론에 제가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슬픈 중국이라는 책을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한 5년, 한 6년 정도 해온 것 같네요. 예. 작업을.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원고지 30매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원고지 30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 뭐- 언론용으로 원고지 30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좀 이제 그 신문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30매 정도는 돼야지 뭔가 좀 그렇죠. 작은 논문 같은 좀 이렇게 의미 할 있는 얘기를 할 기사를 얘기 좀 할 수가 있는. 예.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좀 긴 원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좀 줄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매로 정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 계속 연재를 해왔는데 지금 벌써 4년째 하고 있네요. 조선일보에 거의 매주 30매씩은 써왔던 매주 30매고 장난이 아닌데 그거 엄청난 부담인데 그걸 하시네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교수들이 술을 안 마셔서 그런가요? 저는 술도 가끔 먹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 생활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단조롭죠 아무래도. 예, 단조롭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관계가 단순하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웃들이랑도 뭐 자주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학교에 가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제가 다른 얘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취재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오던 작업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예. 제가 했던 수업, 예. 읽어왔던 책들 뭐 이런 게 전부 다 녹아 들어가는 작업이니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영화 건국전쟁에 또 등장을 하세요. 네. 출연 배우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 주제가 작사를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예. 한번 들어볼까요? 저 푸른 바다 너머로 날아가는 갈매기 나래에 실려서 내 나라로 가고파 이 몸이 다시 죽어서 또 살 수 있다면 구슬땀을 흘리면서 새 나라를 열고파. 아주 좋습니다. 예. 이 건국전쟁 사실 저도 좀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싶었는데 저도 후원금을 제가 냈네요. 네. 참 그랬으면 싶었는데 반향이 컸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는데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예. 김동영 감독께서 이승만 대통령 관련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정말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해온 작업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인데 예. 그 영화를 어떻게 저한테 링크를 주셔가지고 예. 저한테 볼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이제 동구권에 갔던 거의 1만 명 되는 전쟁 고아들, 예. 그 위탁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거의 이제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그쪽에 이동시켜서 교육을 받게 했는데 그 영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어떤 국가 기록 보관소 이런 데 그냥 묻혀 있던 영상 자료를 이분이 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황을 하면서 찾아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구 각국을 예. 다니면서 찾았다는 예. 거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영화에서 그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불가리아 할머니들이요 지금은 네. 어린 시절에 그 북한 친구들의 이름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심지어는 그 장백산 줄기줄기 수영님 은혜 뭐 이런 북한 아이들이 불렀던 예, 노래까지도 예. 부르고 예.
뭐 그런 너무나 생생한 역사의 기록을 들춰내는 예. 그 작가의 예술 혼을 제가 봤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제가 흔쾌히 도와드리겠다. 이분이 만약에 영화를 만들면 굉장히 잘 만들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캐나다에 오셨고 제가 교민들이랑 연결을 해서 영화 상영회도 하고 아하, 그다음에 예. 저희 집에도 하루 주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영상을 찍어서 거기서 편집을 해서 출연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저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고 뭐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예. 근데 무려 4커트가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장면이 저입니다. 아유 얼마나 제가 아, 주연 배우죠, 주연 배우. 예. 난감하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그 감독님의 그 어떤 이 시나리오 구성에서 제가 했던 그 말이 필요했으니까 집어넣겠죠. 예. 사실 저는 그 영화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페이스북에서 계속 나왔었고요. 쭉 추적은 하고 그랬군요. 있었는데 제작 중단될 확률이 많고 예. 상영을 한다 하더라도 단관 개봉으로 예. 그냥 한 일주일 만에 내린다고 생각했지 예. 이게 100만은 넘는다는 생각은 정말 상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아이들이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거는 이제 뭐 정치 이념을 떠나서 예, 그렇죠. 한국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한국 사회에 관심 없더라도 그냥 어떤 그 냉전 시대의 한 중요한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예, 영화거든요. 예. 근데도 뭐 관객이 1,80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김도영 감독께서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5만 명만 들었으면 영화가 예. 그럼 정말 소원이 없겠다. 예, 그렇게 예. 작은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만드신 영화인 것 같아요. 요즘 또 이 전공단위 헌법 전문을 요새 건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원래 전공 아닌 거 잘 찝쩍거립니다. 글쎄, 이게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보면. 자, 5.18 문제입니다. 5.18 문제 예. 가지고 며칠 전에 사실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네, 세미나 네.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5.18 얘기 직접 얘기하는 건 조금 그래서 예. 5.18의 역사를 담는 방법, 예. 뭐 그 정도로 해서 제목을 생각했더니 예. 또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치고 나가자. 예.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하지 왜 그렇게 우회하냐. 그래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게 맞냐. 예.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예.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 명료한데요. 우리가 자유주의 헌법을 보면 헌법 전문이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많죠. 있죠. 제가 특히 세계 서유럽 국가들 헌법 을 많죠. 찾아보니까 서유럽 복지 국가들은 대다수 없고 예. 그다음에 있는 나라들도 보면 좀 민주주의가 정착돼서 발달된 나라들일 경우에는 굉장히 소략하게 짧게 하는데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바로 자유주의 원칙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양한 가치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역사관도 다양할 수 있고 종교적 가치도 다양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국가에서 계속 한정시켜가지고 어떤 전제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자유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그걸 개방시켜줘야지. 그걸 자꾸 이렇게 옥죄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자유주의 헌법이 돼버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 헌법을 제가 아주 열심히 우리 중국 헌법 보면 아주 협소한 역사 해석을 국가가 강요하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그 국가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만 되는 예.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상의 자유가 없죠. 예.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고 그다음에 세계에 내놔도 어디 손색 없는 민주국가거든요. 예. 그런 나라에서 성숙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과거사 특정 사건에 대해서 뭔가 강제적인 해석을 내리고 다 받아들여라 이러면은 저는 그거는 자유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반대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으니까요. 예, 심지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헌법 전문을 없애든지 아니면 더 소략하게 원고지 반장 이내를 줄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헌법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 정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부전공은 정치 철학이었거든요. 중국 헌법은 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중국 헌법을 뭐 여러 번 읽고 그다음에 그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 뭘까 보고 보면은
너무나 독특한 문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 헌법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인민민주 독재라는 원칙에 오케이. 의해서 예, 돌아간다는 예, 예. 얘기도 있고 그 전문에도 있고 총강인가 1조인가도 총강 나오죠. 제1조가 그겁니다. 1조가 그죠. 예. 중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는 노동자 농민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국가이다. 이렇게 자, 써놨죠. 인민민주주의 독재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자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인민민주 독재는 그 이제 뿌리를 올라가 보면 역시 이제 스탈린과 레닌한테까지 갑니다. 그게 민주 집중제하고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 집중제라는 원칙도 이제 레닌이 말했던 예. 거고,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했죠. 예.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제 정말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은 스탈린이고요. 예. 마오쩌둥은 그걸 받아가지고 예, 예. 그걸 좀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인민민주 독재인데, 이 인민은 민주를 누리고 그다음에 인민의 적은 독재의 대상이 된다. 뭐 그 이런 적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예. 휴먼 빙스를 두 개로 나눕니다. 인민과. 그러니까 인민과 인민의 적으로. 예, 그래서 인민의 적이 되면 이제 공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전부 다 박탈당하죠. 중국에서 인민의 적은 그러면 어떤 계급인가요? 1950년대 보면 예를 들면 지주라든지 반혁명군자 그리고 이제 친일 전력이 있는 사람들, 국민당에 부역했던 사람들, 예. 그리고 악날분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악날분자. 예, 그래서 예. 이게 애매하죠. 예, 예.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역이 되면은 이 애매한 개념을 막 넓혀가지고 예. 그 흑오류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걸려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파 지식 권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우파 성향을 보이면 그 우파 지식 권위가 돼서 조리돌림 당하고 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막 예. 그런 굉장히 이제 슬픈 역사인데 그게 중국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예. 중국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헌법 1조에 나오는 말이지만 어떤 개인, 단체도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나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예. 사회주의 비판하면 위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닫힌 헌법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가 읽어보면 세계 어디 나라도 손색 없는 정말 훌륭한 헌법인 것 같아요. 그 논리적으로도 다 맞는 것 같고. 근데 전문이 전문이 좀 촌스러워요. 네, 촌스러워요. 전문이 그래서 촌스러워요. 예. 거기 우리 홍 교수님께도 제가 질문도 던지고 예. 그랬지만 거기 나온 법통이란 말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용어죠. 예, 그게 좀 그 세대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썼던 말이 아닐까. 그건 이제 김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건 김구의 예. 그 뭐랄까 외양만에 박힌 예, 용어였죠. 그렇군요. 근데 결국 헌법 전문이라는 것이 가치 개념 중심이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인권, 자유, 평등, 네. 박애, 네. 인류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다 네. 구체적 사건이 들어와 버리면 네. 역사 소설이 돼버리죠. 역사 교과서를 띄워놓는 없는 네, 역사 네. 소설이 돼버리니까 지금 그걸 바로 지적하신 것 같고. 네. 그럼 북한 헌법 전문 좀 보셨습니까? 북한 헌법은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읽었어요. 사람이 북한 중심이다. 헌법이 아니야 1900 그러니까 이제 뭐 48년부터 만들어져서 옛날 헌법을 보면 그러지 않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수령주의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주체 사상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인격 숭배가 퍼져나갈 그렇죠. 때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16번 그렇죠. 등장하는 전문인데 예. 그거 보고 있으면은 가슴이 콱 막히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웃음을 터뜨리고 끝나면 왜냐하면 거기 보면 김일성 헌법이라도 나오고 뭐 민족의 태양이시다까지 나오면 아니 아무리 나라 헌법에 일 개인이 민족의 태양이시다 이래버리면 그건 헌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당군 설하죠. 그래서 북한에도 다 지식인들이 있고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 텐데 예. 그런 헌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제가 할 일은 그냥 웃음뿐이 자, 슬픈 중국을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3권째를 읽고 있다가 요즘 딴 일이 있어가지고 진도를 다 못 끝내고 사실은 이걸 숙제를 다 하고 오늘 나오려고 했는데 숙제 못했습니다. 근데 1권, 2권도 참 재미있게 읽었고 정보가 엄청 많아서 몇 년 걸리셨다 그러셨죠? 제가 다 쓰는데 그냥 집필 예. 기간만 보면은 전부 다 합쳐서 한 5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죠, 저한테는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대학원과 학부에서 수업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축적을 해놨었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합치면 한 10년, 그쯤 되겠죠. 10년 정도 연구하고 하면. 쓰고 뭐 이래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자신하세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저는 뭐 자신 모든 아닙니다. 책을 다 써놓고 보면 겁이 나고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쓴 책은 제가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 또 뭐 틀린 거 나오면 어떡하나 겁도 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일단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떠나온 나라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거를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2015년, 16년 그때 제가 연구년을 나와 있는데 예. 그때가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신중주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방송에서 황금 시간대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진핑을 거의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방송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게 어떻게 여과 없이 방송에 나올 수가 있지? 저거는 현실이랑 많이 어긋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그 모택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사람들을 너무 신격화시키는 그런 걸 제가 보고 저건 잘못된 거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2017년 12월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중을 하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의 나라고 글쎄.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동참하겠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전날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어요. 당했죠. 그래서 제가 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좋은 나라고 훌륭한 나라고 앞선 나라인데 왜 우리가 중국에 와서 아직도 저렇게 굴종적인 태도를 보일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 중국 현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저런 일련의 행동들이.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착각이 아니라 그 연설문을 썼던 그 브레인 집단 전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잘못된 역사 의식이 아직까지 수정 안 되고 한국에 만연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2018년 1월 3일부터 그 펜앤마이크라는 매체에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문혁춘추라는 제목을 달고 문화혁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딱 쓰려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건국과정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회를 했죠. 그래서 문혁 얘기를 좀 미뤄두고 1948년 국공내전이 절정에 치달았을 때 중국 공산당이 어떤 범죄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는지 그거를 이제 중국 건국 과정 비사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연재를 하고 그게 책으로 묶여 나오니까 그런 이제 여러 신문사에서 반향이 있었는데 근데 조선일보랑 어떤 조율이 잘 돼가지고 제가 매체를 옮겼죠. 일권이 나온 다음인가요? 1권이 나오고 그게 이제 2020년 4월에 나왔는데요. 2020년 4월 한 중순쯤에 나왔는데 4월 말부터 제가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한 2주 후에. 그래서 이제 문화혁명 이야기라는 연재물을 거의 이제 매주 30매씩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조선일보가 좀 큰 매체니까 많은 독자분들이 읽고 저한테 메일을 주시기도 하고 반응이 그러면서 다르죠. 반응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그 뭐죠, 그러니까 시사 현안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냥 단순 역사학자들이 쓰면 마치 지금 현실과는 완전히 무관한 상태에서 자기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과거를 그냥 얘기하는 듯한 어조로 쓰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독자들이 과거사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우리나라 언론, 뭐 해외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를 보고 그것과 좀 연결시키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조선일보 대문에 올라가고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나오고 상봉까지 하고 지금도 제목은 슬픈 중국이라고 해놓고 변방의 중국몽이라는 소제목 아래서 우리나라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중국에 대한 판타지라든지 신화를 갖게 됐는지를 분석하는. 중국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셨어요? 중국에 제가 들락날락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유학한 적은 없죠. 제가 최초로 중국에 갔던 것은 1995년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뭐 어학연수를 하러 가기도 하고 방학 때 가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유학을 미국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해봤어요. 중국에서 내가 체류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1년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학연수를 하셨으니까 아니 중국을 좀 자세히 모르고 좀 하시나 그랬더니 좀 하시는구만요. 중국어를 절대 잘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중국어가 너무나 어렵고 역사도 깊은 언어이기 때문에 잘하지는 않지만 저는 준비하다 저는 포기했어요 사실. 중국어를 해야죠. 이거는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문서를 읽으려면 중국 사람이 읽는 것만큼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학문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건데 어쨌든 오류를 안 범하고 잘 읽으려고 중국어 공부를 많이 해야죠. 이래서 슈퍼가 오면서 정말 앙심을 품고
그래서 이제 중소 관계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중소 분쟁이 그때부터 예. 본격화돼서 예. 이 홍위병들이 자기네 적은 바로 저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마을에. 최고 영도자 마오쩌둥이 나와서 조반율이라 그랬으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때려 죽입니다, 사람들을. 예. 강의실에서도 CCTV가 있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정말 예, 예. 숨도 쉴 수 없는 비자유의 거대한 대륙이 돼버렸어요. 예, 예.